오늘의 키워드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 키워드, 그리고 섹터는 무엇일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4개의 키워드를 저희가 먼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와 섹터들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해야겠죠. 오늘 두 기업이 모두 오전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1.7%까지, SK하이닉스는 2%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8만전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는 터라 향후 이 두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반도체를 상승으로 이끈 건 간밤 미국에서 마이크론의 급등이 훈풍이 있었죠. 투톱 외에도 오늘은 CXL, 온디바이스 AI 등 최근 반도체 쪽에서 급부상했던 이 트렌디한 반도체 관련 섹터의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의 복귀가 얼마나 앞으로 더 강할지 우리가 업황 회복은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지속성과 주가의 흐름이 어떨지 이 부분도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한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내년 1월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 관련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주로 연말에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이게 봄까지 그리고 그 향후 주도주 역할까지 해줄 수 있을지 연속성에 대한 의문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한 2차 전지주죠. DS 단석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장 첫날 따따블에 성공을 했고요. LS 머티리얼즈와 비슷한 형태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2월,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8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한 번도 8만 원 선에 오르지 못했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신고가를 계속 연이어 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나오고요. 여기에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요. HBM3 독주가 예상된다는 리포트까지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먼저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국가대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뭐 둘 중에 국가대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두 기업 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두 기업 다 국가대표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은 SK하이닉스 투자를 안 하시고요. SK하이닉스 투자하는 사람은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해요. 전통적으로 그래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은 SK하이닉스를 약간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은 기업인데 SK하이닉스를 투자를 안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구든 간에 뭐든 사야 됩니다. 지금 구먼 전자할 때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거면 바보고 알고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면 사기라고 했잖아요. 대국민 사기라고. 그때 댓글 엄청 달렸죠. 그걸 대국민 사기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되냐고. 네. 근데 결국에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5만 8천 원 갔을 때 10년선을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다고 하면서 삼성전자건 현대차건 SK하이닉스건 똑같잖아요. 10년선을 깬 적이 없어요. 무너지는 기업이지 않으면은 10년선을 깨지를 않아요. 결국 10년선에서 또 반등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10년선에서만 사면 됩니다. 평생. 그리고 과열권에 가면 팔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무조건 사야죠. 뭐를 사든 삼성전자 사시던 분은 삼성전자 사시고 SK하이닉스 사시던 분은 SK하이닉스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장만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 현실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 투자를 섞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모든 그 섹터에 그 분류되는 모든 요소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초의 시작점 1번은 누굽니까? ARM이죠. 모든 칩의 아이디어는 ARM에서 나오고 있어요. ARM 홀딩스 지금 뭐 고평가돼서 상장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공모가가 높았는데 왜냐면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상장을 했잖아요.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님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ARM 홀딩스가 신고가를 가버렸고 ARM 홀딩스의 아이디어를 받아다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랑 시놉시스 여기에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엔비디아 개발자들이 설계도를 그리겠죠. 엔비디아나 AMD 전부 다 날아가고 있죠. 그럼 그 설계도를 누가 가공을 해줍니까? 글로벌 유니칩이 가공을 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칩리스 혹은 뭐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르겠죠. 그거를 TSMC가 받아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ASE 테크놀로지가 후공정으로 마무리하는
이 모든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전부 다 신고가 아니면 장대 양봉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야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거니까 메모리 반도체에도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보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저 모든 분업화된 요소들의 기업들이 전부 다 강력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세가 대폭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두 기업은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는 삼성만 사는 분들이 많고 SK는 또 SK만 사는 분들이 많지만 이걸 뭐 섞어서 사자라기보다도 이 두 기업만큼은 우리가 꼭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인성희 고모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그럼 두 기업에 대한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 조기준 매니저님도 나오셔서 기준을 잘 잡아주시거든요. 한국 증시의 기준은 그럼 이 두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투자 전략 좀 주세요. 공격적으로 해봐도 되겠습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또 차익매물 나올 거예요.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있나요? 네. 근데 시장 자체가 이쪽으로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뭐 전부터 이미 해왔고 내년 초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10월, 11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 달 이전, 그러니까 11월, 12월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 관련해 갖고 외국인 기관이 합해서 거의 6천만 주를 매수를 해요. 6천만 주면은 삼성전자가 60억 주 거의 되거든요.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사지 않던 외국인 기관이 합세해 갖고 외국인은 3,500만 주, 기관이 2,500만 주에서 6천만 주 매수했는데 이걸 개인이 다 이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손해 본 거예요. 개인은 먹을 수 있는 부분 한 1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해서 15% 올랐는데 그때 증시가 지금까지 한 15% 같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오르는 폭만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뭐 기준으로 기존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시총이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한 450조 되는데 전체 그 시총이 한 22%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움직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수급이 쏠리겠느냐? 제가 보기엔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1년 동안 보면은 누적적으로 외국인은 1년 동안 10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 계산해서 외국인 10조를 매수했는데 기관은 거의 매도 매수가 비슷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개인이 거의 한 10조 정도를 매도를 해요. 코스피에서요. 그리고 개인이 매도한 게 어디로 갔느냐? 코스닥으로 1년 동안 8조를 매수를 합니다. 개인이. 그리고 기관은 코스닥에서 5조를 매도를 해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별 영향을 안 했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국인은 살 만큼 샀고 기관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매매한 게 없어서 거꾸로 지금 매도를 했어요. 올해 차익 매물을 내는 거예요. 여분이 있다는 거죠. 기관의 그 영향력이 내년에 계속 상반기에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기관이 지금 매수 여력이 있다는 거고 개인은 코스피에서 팔아서 코스닥으로 가긴 했는데 코스피에서 판 게 거의 11월, 12월에 10조 판 게 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코스피를 산 거는 그 이외거든요. 그럼 외국 개인도 매수 여력이 있어요. 개인들은 다시 개별 종목으로 갖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일부분 올라오면은 또 이런 종목으로 간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각이 삼성전자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뀔 거다. 네.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호적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상황을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 사실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반도체주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자 누가 뭐래도 이제는 반도체인 겁니까? 두 분의 의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일섭 소장님 반도체에 대한 한 줄 평입니다. 명확해지는 머리, 몸통, 다리다. 뭐 역할 하나 좀 구분해 주시죠. 네, 점점 구분되고 있는 것이 강해지다 보니 그런 류의 그 종목들이 뜨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를 파악해서 순환매를 잘 따라가실 수 있는 분은 이걸 하면 초과 수익이 나니까 이쪽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SK 하이닉스 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옮겨 다니다 손실 보는 것보다 더 크니까요, 결국. 나중에 가면.
아니면 이걸 따라가고 싶다고 하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세계 시장의 흐름들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죠. 왜 우리나라에서 왜 그게 안 나타났죠,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했으니까요. 그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설계하고 제조하고 생산하고 나머지 후공정까지 싹 다 했잖아요. 그게 바뀌고 있죠. 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들어오고 고객사의 요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SK는 다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ARM 같은 모델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ARM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장이 없어요. 우리가 팹리스라고 부르는데 팹리스를 나눠야죠. 이제 또 공장이 없는데 제주 반도체랑 AD 테크놀로지랑 퀄리타스 반도체는 하는 역할이 달라요. 뭉뚱그려서 팹리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1번은 누굽니까? 아까 ARM에 해당되는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아이디어 파는 회사 3대 장이고요.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거의 설계도를 그리는 업체는 누구예요? 제주 반도체. 그쵸? 그 다음에 설계도를 가공해서 넘겨주는 애는 TSMC 향은 에이징랜드, 삼성전자 향은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걸 넘겨받아서 생산만 하는 애는 누구예요? 파운드리. 순수 파운드리, DB 하이텍. 그 다음에 그걸 넘겨받아서 후공정을 하는 애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테스트랑 패키징 같이 하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이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흐름을 아시겠죠? 지금 가장 많이 강하게 가고 있는 거는 제일 앞단에 있는 것들이죠. 네. 제일 앞단,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작았지만 지금 이제 포텐이 터지려는 그런 부분들. 온 디바이스니 엣지 디바이스는 뭐 종목 몇 개를 찝어가지고 그 테마로 끄집어내서 분류를 한 거고,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머리, 몸통, 다리 각 섹터가 그 역할을 해주면서 두각이 드러내고 있다. 이 흐름 따라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다라는 조언이었고요. 인성희 고모님은 반도체주에 대한 의견 어떠실지 역시나 한 줄 평 보도록 할게요. 주연은 반도체고 조연은 2차 전지다. 결국 두 섹터가 또 같이 가는 겁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2차 전지 지금 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자동차 지금 기아차 완성차들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더니 그동안 못 갔던 그 부품주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도 이제 거의 그렇다면 바닥 찍고 올라. 뭐 내년에 특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가 안 팔린다든지 또 누적됐든지 이런 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차피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조연급으로서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신 소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이제 순서대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앞에 단계에서 뭐 설계, 침립스, 팹리스 관련해 가지고 종목이 움직이는데 이것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 공정이 같이 가야지 반도체라는 완성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장착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수출하는 거잖아요. 하나만 갈 수는 없다 해서 이게 확산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쪽에 먼저 이제 대장 노릇을 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그 거기에 조그만 섹터들이 있는데 네. 내년 가면은 이게 확산돼서 움직일 거예요. 그런 쪽에서 좀 덜 오른 걸 잡아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덜 오른 쪽을 공략하자라는 추가적인 조언 더해졌고요. 자, 바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연말에 좀 많이 바이오가 올랐잖아요. 연속성 있다라고 봐도 될지. 먼저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평 보겠습니다. 자, 먼저 ABC 아니고 ADC다라고 하는데요. 이 ADC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이거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네. 결론만 얘기 드리면 알테오젠, 레고캔바이오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예를 들어서 네 가지 분류로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가지 분류로 정리됐다고. 야수의 심장으로 아직도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누구예요? HLB. 야수의 심장 가지신 분들은 거기를 가야 돼요. HLB를. 우리나라 국산 신약의 세계 진출을 꿈꾸는, 신라젠과 코오롱티슈니 실패하면서 그 피를 흘린 피 위에서 승리 선언을 하는 그 감격을 누리실 분들, 야수의 심장 가지신 분들 있죠. HLB 해야죠. 그런데 지금 가장 안정적인 모델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롤 모델로 자리 잡은 두 회사는 알토에전이나 레고캔바이오죠. 예를 들어서 올리브유 만드는 회사한테 저기를 파는 거죠. 올리브유를 스프레이로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 바꾸는 그 기술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른 건 또 있었죠. 대형 제약사가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서 받아들여서 물질을 가공해서 하는 것들.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이 종근당 이런 회사들이죠. 그쪽 아니면 아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기본적으로 그냥 생산을 하면서 신약개발업체나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나가는 그 모델을 하던가. 근데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예요. 둘 다 ADC 기술 혹은 ADC 물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지 상쿄라는 데서 에너투라는 유방암 치료제를 ADC 기술을 활용해서 내놨는데 그게 생존기간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 2, 3세대 항암제랑 상관없이 기술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DC 기술로 인해서 1, 2, 3세대의 항암제의 모든 단점을 커버시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가 다 엮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가 투톱입니다. 전 세계 제약 기업들도 이 ADC를 가장 주목하는 기술 분야로 꼽기도 하는데요. 관련 종목까지 언급됐으니까 기억해 보겠고요. 자, 그럼 인성희 고모님은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 어떨까요? 역시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바이오는 때 없는 계절풍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재료 있으니까 JP모건 관련해서 가장 좀 수혜받을 그런 기업들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특별히 나눠서 이렇게 좀 뭐 얘기하신 종목들 네.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 바이오라는 게 일단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워낙 많고, 근데 이 연구 같은 게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알테오젠의 레보킴 바이오가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고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은 네. 그거에 삼성전자나 SK가 그 해서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를 볼 수 있다라면은 비교해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 같은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업체와 작은 업체 그런 이제 차이로 나누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 뭐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든가 세계의 가장 큰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반도체 비교해서 뭐 비교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비교해서 한번 이런 것들은 때 없이 계속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계속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안에서도 때 없이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의 등장 참 반갑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여기까지 섹터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점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 따따블에 선곡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 신일섭 소장님의 의견부터 한 줄 평으로 열어볼게요. 피날레 짧고 간결하게 핵심을 남겨주셨는데 해석해 주시죠. 네, 멋있게 장식해서 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여기에 그 수익을 얻으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든 수익을 얻으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리턴을 바라고 들어온 것이지 여기 우리나라에 뭐 씨앗을 뿌리겠다 유니세프에 기부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S 단석이든 S 머티리얼즈든 이런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은 아주 축하드립니다. 뭐 신규주가 뭐 어떻게 그 가치 평가가 불안하고 그 상관없어요. 그냥 첫날에 이득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도 핫한 분야였어요. 사실은 배터리 리사이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핫한 분야인데 주식시장까지 좋으니까 상장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리브영이라던가 무슨 큰 기업들이 상장을 해도 상장 철회를 다 했잖아요. 코로나 때. 장이 안 좋으니까요. 왜냐면 올리브영 지금 실적 좋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지금 상장한다면 혹은 지금 토스가 상장 준비 중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 좋을 때 들어와야 몸값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고 따따블이라는 제도가 생긴 만큼 한 첫날에 40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잡은 혹은 공모 시장 전에 공모 때 받으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네. 공모주를 하든 아까 삼전 SKS 하이닉스를 하든 밸류체인에서 소형주를 들어가든 바이오의 대표주를 하든 수익을 크게 얻으셔가지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주식 선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주식 선물을 나눠줄 생각을 하세요. 네. 요즘에 주식 선물하기가 유행이라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가족, 친지 그리고 아들, 딸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도 좋고 주력 사업도 기대감 높은 상황에서 상장 시기가 참 좋았다. 일단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해 주시면서 오늘 장의 상승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인성희 고모님은 DS 단석에 대한 의견 어떨까요? 한 줄 평 보겠습니다. 9회 말 홈런 타자다. 이 끝내기 홈런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마지막 종목이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고 뭐 따따블을 했으니까 홈런을 친 거나 마찬가지지요. 뭐 정치권하고도 최근에 이런 야구 얘기가 나와가지고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그 시기를 진짜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맞고 이 회사가 지금 따따블 뭐 세 종목 올해 상장된 거 세 종목이라 그러는데 진짜 이게 계속 갈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은 계속 갔기 때문에 네. 수급에서 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오늘 시가총액해서 지금 2조가 넘어서 2조 3천억이 넘은 상태거든요. 실적 나쁘진 않은데 글쎄요. 아직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그 정보나 판단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갈 것 같다. 하지만 네. 분명히 며칠 사이에 차익 매물 나오는데 올해 영업일이 지금 3일 남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3일 남았어요. 3일 내에 뭔가 차익 매물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라는 네. 생각 갖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차익을 챙기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저희가 잘 새겨보도록 하겠고요. 아쉽지만 오늘 두 분께 듣는 조언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